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국내 섬 지역 소형 공항을 대표할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울릉공항은 총 사업비 6,651억 원이 투입돼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으로 건설되며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적용하고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131.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세 수급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입니다. 가깝지만 멀게도 느껴지는 국내 섬 항공길이요. 울릉도를 시작으로 활짝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는데요. 울릉공항이 운행이 시작되면은요,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은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함정원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소식 저도 오늘 기사로 접하고 왔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공공재건축과는 달리 공공재개발의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어떤 지역의 선정이 유리할지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바로 공공재개발 어떤 지역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할 텐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공공재개발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 문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공재개발 그만큼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 속도까지 크게 개선이 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떤 지역이 투자 유망 지역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공재개발 지금 12월에 1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2일에 2차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서울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큰 이슈로 다가옴에 따라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투자 지역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재개발 12월에 1차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2차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 단지 공모 60여 곳이 참여를 신청을 했고 예상 웃도는 흥행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서울 25개 구 중에 당초에는 30에서 40여 곳이 지금 공모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용적률 상향, 인허가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됨에 따라서 많은 지역이 관심을 갖고 공모를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LH와 SH공사가 지금 관계기관 등이 사업지 분석을 거쳐서 기존 구역의 경우는 12월 달에 그리고 신규 지역의 경우는 내년 3월 달에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우선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충수 제한과 용적률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인허가 간소화 절차,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미적용이 됨에 따라서 사업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속도까지 크게 개선이 됨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 자체도 많은 지역들이 60여 곳이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지금 검토 지역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후보 지역을 추천할 예정이고요. 추천한 지역 가운데서도 지금 SH와 그리고 LH가 사업성을 분석한 다음에 1차 12월 달에 그리고 2차로 3월 달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 발표 후에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성화 지구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목적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면은 바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활성화 지구 되기 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계획, 투자 전략 바꾸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가 되면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투자 전략을 바꾸셔서 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되기 전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지 공공재개발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으로 서울 도심의 내 집 마련 기회,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됩니다. 우선 도시 규제 완화입니다.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고 그리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기부 체납을 통해서 도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융자로 총 사업의 50% 가까이 융자가 가능하고요. 이주비 융자, 그리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비 융자가 50% 가까이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연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성 보장입니다. 사업성 관리 처분 시에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이 크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빠르게 공공재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 인허가가 늦게 됨에 따라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바로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5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인해서 사업의 속도 그리고 사업성 크게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 빠른 사업 기간이 됩니다. 서울 도심에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공공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공공 재개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심에 4만 호 가까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만큼 4만 호 가까이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후보지 공모 지속적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6천에서 7천 세대가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도 4만 호가 공급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후보지가 공모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지에서 탈락이 돼도 후년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6천에서 7천 세대가 공모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향후 4만 호 가까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설사 탈락이 되더라도 내년에 후년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락 지역 투자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왜?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선정이 되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탈락 지역에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재개발, 서울 도심의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 그만큼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큰 폭의 지가 상승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선투자 전략이 돈 버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만큼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공급은 한정적이다. 투자 수요는 급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투자 전략이 돈 버는 길이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우선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연신내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동. 삼성동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왜? 이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실거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지역 지가가 너무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풍선 효과 바로 자양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양동의 투자 수요 급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세 지역 바로 재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바로 GTX A 노선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GTX A 노선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선이 바로 GTX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GTX A 노선 바로 연신내 지역 지금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신내 지역 착공에 들어갔고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용산 그리고 두 번째로 용산인데요. 연신내 지역에서 용산까지 7분 안에 GTX를 이용하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B 노선, 신분당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지역 교통의 요충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동 연신내 지역에서 삼성동까지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GTX A 노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자양동 지가 크게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재개발, 지금 연신내 지역도 마찬가지,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 바로 자양동 지역도 마찬가지,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실입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GTX A 노선이 내 집 앞에 다니고 있다. 그럼 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GTX A 노선과 공공재개발이 맞물리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도심의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액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이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통 호재 바로
GTX 노선을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A 노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A 노선만 유일하게 지금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GTX 노선 그리고 공공 재개발 가능 지역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큰 폭의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지역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바로 연신내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고 공공 재개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도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 변할 지역이고요. 바로 또 저평가 지역, 바로 공공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자양동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폭등이 됐습니다. 많은 보도 자료에서 나왔듯이 지금 매매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지금 매매가 가까이 급등이 됐다고 할 만큼 전세가도 크게 급등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그 깡통 전세, 즉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바로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찾아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서울 도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지금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개발 호재 중에서도 GTX 노선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 가능 지역 바로 연신내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 바로 자양동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신다면 서울 도심에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고 GTX 노선으로 인해서 큰 폭의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서울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슈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 재개발지로 선정이 되면은요, 노후 주거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서울 도심의 저평가 지역에 여러분들이 미리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유력한 공공 재개발지로 첫 번째 용산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의 경의중앙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자, 오늘은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렇게 공공 재개발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용산이죠. 자, 용산 안에서 이 청파동은 공공 재개발 예정지인지 그리고 입지하고 호재 함께 만나볼까요? 네, 입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중심 용산입니다. 용산의 중심 바로 서울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이렇게 세 개의 노선이 바로 서울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서울 25개구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바로 서계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청파동 1가 바로 서계특별계획구역 아래에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바로 청파동 1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계특별계획구역, 청파 1구역 바로 사이에 바로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역 아래쪽으로 경부선 지하 사업, 그리고 캠프킴 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용산민족공원도 부분 개장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청파동 1가 바로 도보로 이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 그리고 입지적인 장점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용산 마스터 플랜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청파동 1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제2의 코엑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거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간 판매 문화, 오피스 사무실, 레지던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크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그리고 경부선 지하 사업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청파동 1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 바로 서울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 GTX A 노선과 B 노선이 두 개의 노선이 들어감에 따라서 지가 크게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안산선도 1단계로 여의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2단계로 바로 서울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GTX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도 3단계로 2027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청파동 1가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킨 부지 개발 사업 그리고 국제업무 단지도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 지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개발 호재 그리고 청파동 1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찾아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파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안에서 공공재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고요.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간 GTX A 노선의 수혜지기도 합니다. 자, 투룸의 시세 만나보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 지금 4억 3천에서 4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에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2억 2천에서 2억 4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경부선 지하 사업의 최대 수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 A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개통에 충분한 시세 차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청파동 1구역 그리고 서계특별계획구의 중앙에 위치를 한 만큼 청파동 1가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 1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보면서 용산구 청파동 투룸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 7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곳은 한강과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이미 입지적인 메리트 상당해 보이는데 광진구 자양동도 가볼까요? 네, 입지 말씀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 잠실 종합운동장 그리고 삼성 GBC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자양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 투자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자양동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실 말씨단지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수혜 톡톡이 자양동이 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구역, 7구역, 지금 12구역 광진구 자양동의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자양동에 속속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양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면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주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 개발 압력, 시세 차익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 바로 건너편은 개발 호재가 많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저희가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불량 원룸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가격하고 전략 볼까요?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격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세 금액은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호선, 7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한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광진구 자양동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가치 크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만큼 투자 가치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의 수혜, 한강의 건너편의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불량 원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구체적인 지역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용산,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맞춤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사님과 이유 있는 지역에서 이유 있는 유형으로 찾아볼게요. 각각 어디 어딜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와 이제 뭐 조금 1,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소형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와 용산구 서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투자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곳과 조금 기다려야 하는 용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많고 있는 이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주변에서 1.5룸구조의 소형 아파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8,6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교대역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역과도 가까운데 일단 이사님께서 보시는 교대역 역세권의 입지적인 메리트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이 서초구, 뭐 강남구 개발 계획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월세 소득이나 차익이나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투자 수익도 다른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알짜 아주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들. 근데 지금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양 중이라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10%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아시면 되겠고 일단 입지가 이제 뭐 서초역,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교육대학교 요 입지가 이 교육대학교 앞쪽에 있어서 이 보면은 법조타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소형 아파트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된다 이러면 2인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많지만 또 거기에 또 이제 교사라든지 직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형 아파트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 인근의 아파트는 벌써 입주한 지 2달 됐는데 더블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그런 곳 아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이곳에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죠. 이 서초구에는 이 법조 단지가 가장 대표되는 업무지죠. 근데 그렇지만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쭉 따라서 강남역, 삼성동까지 우리나라의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굉장히 업무단지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업무단지가 이 강남 쪽으로 한 100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일자리는 많은데 그만큼 주거지역은 매우 부족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연 인프라도 많이 있습니다. 서리풀 터널, 바로 나가면 한강공원도 있죠. 예술의 전당 이렇게 예술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가격은 좀 비싸죠. 그렇지만 오늘은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대형 업무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면 용산이나 시청, 마포, 여의도, 영등포 쭉 업무단지 직접 근접지로 이렇게 생활하기 좋아도 이 업무단지가 가까이에 있어야 2분이 거주한다면은 이렇게 움직이기가 빠른 시간 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대표적으로 좀 비싼 동네로 꼽히는 이유가 또 입지가 편리하고 개발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가 만나보는 서초구 서초동 중심으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강남이 큰 개발 호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삼성동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거기가 이제 지금 건설 중이죠. 이제 앞으로 롯데 이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곳이 주변 부동산 값이 들썩합니다. 삼성타운 옆에 이제 롯데타운도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초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주변이 종상향돼서 업무단지가 쭉쭉쭉쭉 늘어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또 인근에 또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입주 가능한 이런 오피스 타운도 건설되고요. 이곳이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다. 축구장 13배에 달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넓죠. 또 남부터미널 개발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꾸 이게 스톱되고 조금 멈춰져 있는데 그래도 이 남부터미널이 지금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설이 되는데 조금 늦어질 뿐이지 이제 지금 일단 나온 거는 40층짜리 2개 동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곳까지 인근에 개발이 되면 그만큼 부동산 내 집 가치는 계속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근에 양재 가까운 데는 또 이 연구단지 양지 오면 그 연구단지가 또 이렇게 몰려 있죠. 대기업들 연구단지 몰려 있어서 이쪽은 그렇게 연봉자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이 강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롭죠. 예, 또 바로 인근의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그냥 환승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5개 동으로 5개 동으로 지하 9층까지 내려간답니다. 환승센터가 굉장히 지하로 요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건설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대되는 환승센터죠. 그동안 환승센터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환승센터가 주변에 업무단지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고 보시고 또 이제 주택 가격도 보면 이 한강변으로 따라서 이 서초구가 이 아파트, 반포 아파트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멋진 아파트로 지금 예상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400 이쪽 주변에 방배동까지 한 2만 예세대가 재건축까지 건설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도 일단 방배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저렇게 조밀조밀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옛날에
강남구가 1등이었는데 지금 서초구가 1등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초구나 강남구가 1등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주변이 싹 새로운 그 환경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교통 호재도 있죠. 이 개발 호재도 있지만 교통 호재, GTX도 있고 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저 한남 IC에서 양지 IC까지 또 그 교통이 이제 저 지하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죠. 원활하게 해주면서 또 지상은 또 이렇게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로 이어지게 서로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GTX도 저 A 노선 A, C, D 노선이 강남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남구에 GTX가 몰려 있고 게다가 또 가까이에 양재역까지 C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교통과 모든 일자리가 몰려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는 곳, 그렇지만 주거지는 부족한 곳, 이런 곳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소형 12평인데 12평 2인 가구 충분히 2인 가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이제 직접 보셔서 환경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곳 이런 곳이 나오지 않는데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체크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서초구, 서초동 비싼 이유가 충분한 동네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소액 투자라고 하니까 가격 궁금해지고요. 지금 투룸 가까이 넓은 1.5룸의 소형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10%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가격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10%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매매가 시세가 4억 8,60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입니다. 잠실에 12평짜리 아파트 예전에 제가 한번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안목치수라 지금은 안목지수라 더 넓어요. 그때 12평보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래서 10%만 지금은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겠고, 전세, 지금 현재 시세가 이런데 지금 인근의 시세가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로 지금 될 예정이다. 1년 반 후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금액도 3천만 원에서 110만 원인데 지금 18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인근 아파트가 15평짜리가 23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출 금액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활용하시면 이제 월세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 2억 5천만 원, 3억 정도면 이곳에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투자 전략을 보시면 무조건 이쪽은 대형 업무 단지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 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익도 분명히 있고 또 명문학군 직주 근접 선호 지역이죠. 임차 수요 풍부합니다. 게다가 또 더블 역세권, 트리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 옆에 가까이에 있으니까 학세권, 습세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데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주변에 아파트 새롭게 또 도로나 이런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초구 대규모 개발 굉장히 많죠. 큰 개발. 그래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곳에 이런 곳을 눈여겨보시면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아직은 분양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1.5룸, 널찍하게 나온 소형 아파트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인데요.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1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노선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자, 용산 안에
분이라든가 서울 분들도 잘 몰라요. 용산하면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시는데 서계동은 서울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역에 GTX가 A 노선, 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이 재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어느 분은 지금 12년 전에 샀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이 기다렸죠.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일단 이제 주변에 어떤 위치냐, 서계동, 서울역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서울역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 이익을, 바로 반사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 조금 재개발도 용산구가 이제 점차적으로 개발하지만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이쪽으로 다 몰려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 서울역. 굉장히 그래서 입지로는 우수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제 용산 민족공원 있죠. 바로 남산 있죠. 복잡하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곳, 미래 가치가 우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서계동에 보시면 이 용산 전체에서 이 서계동이 이제 서울역을 위시해서 개발이 되고 이제 용산역 뭐 이렇게 쭉 따라서 용산역까지 또 지중화로 지하로 또 철도가 또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지금 이제 국제 업무지구 뭐 철도창 개발 지역 서울시에서 만여 세대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지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지를 차라리 개발하자 이렇게 조금 이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퀘션 마크죠. 게다가 이제 뭐 서부 이천동 재건축, 또 여기 도시정비 사업, 동부 이천동도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또 그 서빙 이쪽에 신동아 재건축도 있죠. 그래서 서빙고동에는 지금 5층짜리가 있어요. 한강맨션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년쯤 이주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한남 뉴타운, 나인원 한남 이쪽에 한강을 따라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형성된다. 그걸 느끼시고 용산 개발 이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런 점만 보셔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서계동 같은 경우는 도심 이 업무지에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요. 왜? 교통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어디든지 20-30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하고요. 바로 공동 업무지구 가깝죠. 또 이 여의도 뭐 국제 업무 중심지 금방 넘어갈 수 있죠. 또 강남도 예전에는 조금 멀었는데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 바로 용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직주 근접지로 강북에서는 최고의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안에서 특히나 이 서계동의 교통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전에 투자를 해놓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제 용산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던데 어떨까요? 네, 이제 뭐 개발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그런 개발을 해봤어요. 어느 곳은 뭐 한 4개월 후에 이주된다 했는데 또 늘어지고 이래서 한 뭐 9년, 10년 걸려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좀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묻어놓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혜택을 돌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이 용산에서 가장 지금 눈여겨볼 곳이 이제 민족공원이지 않습니까? 민족공원 하면은 뭐 항상 그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비교하는데 그 정도로 센트럴파크가 102만 평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90만 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니까 거의 버금가게 크게 넓게 지금 요즘 또 현대식으로 더 좋게 개발이 된다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남산에서 또 이렇게 그 한강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울 시민의 쾌적한 그 휴식처로 아니면 허파 역할, 산소의 공급처로도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민족공원 주변으로 뭐 계획이 지금 잔뜩 잡혀 있습니다. 주변으로 다. 왜? 이 용산이라는 곳은 예전에 6.25 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정비를 하고 정비창 부지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곳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근데 이제 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역 같은 경우도 서울역에서 서울역 주변 유지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오피스나 레지던스, 오피스텔, 호텔 이렇게 이제 유지를 또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역이 또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장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용산까지 또 이렇게 지중화로 하면 지상의 철도 그 부지는 또 이제 서울 시민을 위한 뭐 아니면 녹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런 그 필요한 곳을 건설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앞으로 용산이 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서 이렇게 멋지게 개발이 된다. 뭐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주변을 조금 언덕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언덕 아파트 굉장히 잘 짓습니다. 너무 언덕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노후화된 데가 많다. 그런 곳일수록 빨리 개발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철도가 이렇게 서울역이 많이 있죠. 한 뭐 지방에 움직일 수 있는 KTX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뭐 한 7개 정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5개가 다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색 광명 고속철도, 신안산선, GTX A 노선, B 노선, 신분당선 이렇게 한 플러스 5개 노선이 플러스 되니까 앞으로 이쪽 강북의 교통의 요충지다. 그렇지만 주택은 별로 없다. 업무지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GTX 뭐 A, B 노선이 서울역으로 들어오죠. 일단 GTX가 들어오면 다음에 C, D도 환승하기가 편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강남 접근성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바로 강남에서 이제 용산, 서울역까지 저 강북 삼송까지 연결이 되니까 교통은 앞으로 더더욱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안선선 복선 전철이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중요 그 업무 단지를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안선선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개통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경부고속철도도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또 지하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토지가 적기 때문에 지하 건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재개발지 같은 경우도 계속 업무단지 늘어나고 교통 좋아지고 이런 곳은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 좋을 용산이지만 그 안에서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노후돼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개발 호재가 기대가 됩니다. 자, 서울역 역세권, 교통 좋은 이곳의 1.5룸과 투룸의 시세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금에 맞춰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용산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 부동산은 그렇게 꺾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게다가 또 요즘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4억대예요. 4억 1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 앞으로 나오는 거는 6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괜찮고요. 임대 금액은 1억 5천. 임대 금액은 좀 작습니다. 이제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기 새로 진 다세대 주택이라도 조금 그렇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한 2억 5천 정도면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월 임대료를 받으시려면 월 수익도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40% 나오기 때문에 주택이기 때문에 뭐 실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2억 8천 뭐 이렇게 뭐 조금 소득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세나 뭐 대출 활용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더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어떤 걸 하실까는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하시고요. 게다가 이제 뭐 용산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좋은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항상 뭐 여러 곳을 다 제가 이렇게 투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의 중심지 용산구 서계동에서 소형 주택 만나봤고요. 요즘 힘들다 하시지만 부동산에 대한 관심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1 맞춤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부동산에 따른 성공 투자의 비법을 1:1로 맞춤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